제목은 In Season Foods Are the Best 라는 제목이에요. In Season Foods는요, 이 세 개의 단어가 하나의 뜻을 말하는데요. In Season이라는 것은 시즌 안에 있는 제철이다 라는 뜻이에요. 제철, 그 다음에 food는 음식이라서 제철 음식이라는 단어예요. 제철 음식. 제철이라는 것은 그 철이라는 것은 계절을 말하는 거죠. 그 계절 안에 자라는 식물이나 과일이나 음식, 재료로 쓰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제철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 제철 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철에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말할 건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최고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철 음식이 최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오늘의 리딩 본문의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 여기 질문을 볼게요. In what season does an apple taste best? What season does apple taste best? Well, let's see. Apple trees are to be in bloom in spring. Apple tree는요, are to be라는 것은 되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are to be in bloom. in bloom이라는 것은 활짝 펴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활짝 핍니다. in spring. 그 다음에 after flowers have fallen. 자, 꽃이 떨어지고 난 뒤에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죠. You can see small green apples in summer. 자, 여름이 되면요. 여기는 봄이었죠.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꽃이 떨어지면서 작고 파란 사과를 보는데요. 요 사과들은 따먹으면 굉장히 시죠, 아직. 자, 여름이 되면 그래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apples grow, 자라나고요. and become red. 언제? 가을에. Now you can pick them. 이제는 딸 수 있어요. 따도 돼요 라는 뜻이죠. There are hardly any apples on trees in winter. 겨울에는 거의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Hardly any라는 것은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Hardly라고 하죠. 부사, 빈도부사예요. 백그라운드 링크, 배경 지식 볼게요. Each season, 각각의 계절은 offers, 제공합니다. Fresh fruits and vegetables,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제공하고 있어요. These are in-season foods, 이것을 제철 음식이라고 합니다. On the other hand, 자, 다른 손이라는 것은 반면에라는 뜻으로 해석하고요. 다른 손으로 넘어가서 라는 것은 반면에라고 뜻할 수 있어요. Some fruits and vegetables are not good. 좋지 않아요. In certain seasons, 특정한 계절엔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out of season food, 비제철 과일이죠. 비제철 음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철 음식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in season과 out of season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야구 경기라든지 이런 그 경기들 시즌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in season, 그 경기를 하는, 경기가 계속 되고 있는 시즌과 경기가 없는 시즌을 비시즌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in season과 out of seas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꼭 확인을 해야 해요. 그냥 넘어가면 문제풀이 할 때도, 문장 순서 배열할 때도, 그리고 나중에 리뷰 테스트를 할 때도 모르게 되죠. 꼭 확인해 주세요. ripe, 익은이란 뜻이에요. 잘 익은. flavor는 맛이고요. store는 가게. reduce, 감소하다. 아래로 내려가다. 하강하는 곡선을 보이는 거죠. 감소하다. 자, 그 다음에 cost는 비용, 어떤 비용이 들다 또는 명사로 비용도 돼요. sunburn은요,
얼굴이 그을린 걸 말해요. 그을린 것 중에서도 타가지고 따끔따끔하게 아픈 것을 sunburn이라고 해요. 그래서 햇빛에 타서 아픈 것, 화상을 말하는 거죠. sunburn, 화상. 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소리내서 읽을 차례인데요. In season foods are the best 라는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따라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표시할 거고요. 여러분은 손으로 표시하면서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When are apples best? In the fall. Each food has its own season. Eating in-season foods has many benefits. First, in-season fruits and vegetables taste better. In the right season, fruits and vegetables naturally become ripe. This gives them more flavor.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Also, in-season foods are usually cheaper than out-of-season foods. Farmers can sell these fruits and vegetables right after picking them. They don't have to store them for a long time. That reduces costs. Last, in-season foods can give us certain nutrients when we need them. For example, apricots are great in summer. During this season, people get sunburned easily. Luckily, an apricot has special nutrients. These help us prevent sunburn. Buy and eat in-season foods, not out-of-season foods. Your wallet and your body will thank you. 네, 여기까지가 본문이었고요. 이제 해석 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애플카츠는요, 얘들아. 애플카츠는 살구를 말해요, 살구. 미국 살구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애플카들은 베타 카로틴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help protects us against sunburn이에요. 이게 그 햇볕에 그을렸을 때 화상으로부터 보호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tangerines are good in winter. 겨울에 좋죠. 비타민 C, vitamin C in them help us prevent colds. 자, 그래서 help A prevent B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A에게 B를 예방하도록 돕다 라고 하는 거죠. help A prevent B. A에게가 아니고 A가 B를 예방하도록 돕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라는 게 B를 보호하는데 이 B를 보호하는 것을 돕는 거죠. 누가? 여기 앞에 주어가. 알겠죠? 그래서 대상이 두 개예요. 이거를 오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해석으로 가볼게요. 자, 동사 찾기 먼저 해야겠죠. 자, 의문문. 첫 번째로 문장의 형태를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동사가 나왔나 볼게요. 여긴 의문사가 먼저 나왔어요. 의문사 바로 뒤에 동사가 따라오겠죠. 네, 비동사였습니다. 자, 주어는 그럼 어디에 있나?
비동사 뒤에 있죠. 의문문이라서 best라는 단어는 형용사예요. 최고의 라는 뜻이죠. 최고라는 것은 비동사 뒤에 따라온 형용사로 보어입니다. 의문사는 괄호 안에 넣고요. 의문사의 위치는 항상 어디? 문장 맨 앞.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주어 동사에 바꿔진 형태인 동사 주어가 나오게 되죠. 비동사는 주로 이 형식 문장에 사용되며 이 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로 되어 있어요. 이 보어는요, 주격 보어이므로 주어와 같은 것을 말해서 주어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 초록색은 애플이죠. 애플은 최고다. 최고의 애플은 언제인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언제 여기 애플스가 베스트인가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언제 사과들이 최고입니까? 제일 맛있습니까? 라는 뜻인 거죠. In the fall. 가을에요. 자, in the fall은 부사구인데요. 앞에 원래 이렇게 감탄문이 있을 때 주어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that is in the fall 또는 it is in the fall 이렇게 뭐뭐입니다 라는 내용은 생략하고요. 그냥 가을에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each food has 동사 has죠. 자, 주어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죠.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몇 형식? 4명식. 4명식 써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이지요. 각각의 음식은 주어는 목적어이다. 목적어를 동사하다 라고 해석하거든요.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그러니까 SOV 순서로 나올 건데요.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순서로 나오고요. 각각의 음식은 그것만의 계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각각의 음식은 그것들만의 계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석하자면요. 각각의 음식은 제철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제철이 있다. Eating in season foods has죠. 자, 여기에 헷갈릴 수 있는 거 잘 봐야 해요. 자, 주어를 표시할 건데요. 선생님, 여기 S 있는데 왜 has가 나와요? 이렇게 묻는다면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하겠죠. 주어는 foods가 아니고요. food를 먹는 것이라는 행동이에요. 자, 보이죠? In season food, 제철 과일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동명사가 이걸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는데 이 동명사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명사가 된 것을 우리가 동명사라고 불러요. 이 동명사가 주어가 된 이 구간은 주어구는요. 우리가 단수 취급을 해요.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해요. 왜냐하면 셀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동명사 행동을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될 수 없는 거는 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has라고 쓰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유익함이 있습니다. benefit은 혜택, 유익함 다 되죠. 그래서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자, has는 꼭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있다라고 표현할 때도 have를 쓰고요. 또 가지고 있다도 쓰고요. 먹다도 쓰게 되죠. have의 뜻을 한 가지로 보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정도의 레벨이라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한 단어를 만났을 때 특히 동사 그 단어가 하나의 뜻으로만 해석된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양한 개념 안에서, 다양한 문장 안에서 다양한 뜻으로 변형되어 사용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휘 확장이라고 하죠. 어휘가 확장돼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첫 번째, first이에요. In season foods and vegetables는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제철 음식을 풀어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철 과일과 야채 이렇게 구체화시킨 거죠. taste, 맛이 난다. 자, 어떤 맛이 나는 건가요? 뒤에 형용사가 따라와야 해요. 더 나은 맛이 난다. 맛이 더 좋다. 이런 뜻인 거죠. 자, 첫째로 제철 과일과 야채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철 과일과 야채는 더 좋은 맛이 난다. 이거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단어를 해석해서 문장 안에 성분에 맞게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한글로 해석을 쓸 때에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써야 해요. 그래서 첫째로 제철 과일과 야채는 더 맛이 좋다라고 표현하고요. 더 좋은 맛이 난다라는 영작인 것을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야채는 더 맛이 좋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맛이 좋다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영작을 할 때 맛이 더 좋다라고 쓸 건데요. 이거를 영작할 때 우리가 좋다라는 구슬에 꽂혀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지금 동사는 맛이 난다라는 taste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영작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부터 우리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익숙해야 자연스러운 한글 문장을 봤을 때에도 그거에 알맞는 영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In the right season. 자, 여기서 right라는 것은 오른쪽이 아니겠죠. 맞은, 알맞은 계절에 란 뜻이에요. 옳은이 아니고 맞는, right, 맞다란 뜻이에요. 자, 이거는 in으로 시작하니까 괄호 안에 넣을 거고요. 주어는 그 다음에 나오죠. 자, fruits and vegetables까지가 주어이고요. 자, naturally는 ly가 붙은 부사예요. 그리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라는 부사이죠. 동사는 become, 되다 라는 동사이고요. become 뒤에는 당연히 형용사가 오겠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를 설명하는 것은 형용사예요. 더 잘 익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옳은, 알맞은 계절에, 옳은 계절이 아니죠. 미안, 다시 할게요. 알맞은 계절에 과일과 야채는 자연스럽게 잘 익습니다. 자, 익습니다를 볼게요. 잘 익습니다 라는 동사 안에 되다라는 뜻을 녹여놓은 건데요. 되다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영작을 할 때 become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아요? 자, ripe라는 그 잘 익은이라는 형용사는 become을 달고 다니는 형용사예요. 이렇게 서로의 짝이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이 나오면 둘을 따로 떼서 해석하지 않고요. 이렇게 잘 읽는다, become ripe, 잘 읽게 되다 라는 뜻이 잘 읽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힌트들을 반대로 늘 잘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영작할 때에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영작을 하는 날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스피치 대회를 할 때도 암기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영어 문장을 한글
해석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하고요. 그거는 문장 순서 배열이 아닌 통으로 영작을 하는 연습도 이제는 해야 합니다. This gives them more flavor. 이것은 give 동사. give 동사는요, 수요 동사라고 해요. 수요 동사는 사형식 문장에 나오는 동사인데요. 말 그대로 수여하다, 누구한테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여라는 단어의 뜻은. 그래서 주다, give, 주다 라는 뜻인데요. 이때 수요 동사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주어와 동사, 목적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목적어가 한 개가 더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대상이 원래는 명사가 주어에 들어가고 목적어에 들어가서 주어가 목적어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목적어 앞에 누구한테 주는지가 대상이 하나가 더 꼈어. 그래서 명사가 3개나 들어가야 해요. 동사 하나가 명사 3개를 끌고 나오는데 그게 수요 동사예요. 자, 일단 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주어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첫 번째 목적어예요. 우리가 이것을 간접 목적어라고 해요. 근데 이 주는 물건이 무엇인지, 무엇을 주는지가 직접 목적어인데요. 무엇을 주는 건지 물건이 여기 뒤에 직접 목적어 안에 간접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간접 목적어는 선생님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괄호 안에 넣었고요. 원래는 괄호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자, 수요 동사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한다. 요 방식으로 읽어야 해요. 자, 요거를 외웠을 때의 문장을 해석하기 훨씬 더 편해지는데요. 자, them이 간접 목적어죠. 누구에게? 자, 무엇을 맛을, 더 많은 맛을 이 직접 목적어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삼형식 문장에서 알고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되고 수요 동사에서 특별히 누구에게를 말하는 간접 목적어가 여기 안에 껴있는 거야. 사이에 껴있어요. 자, 그러면 this gives more flavor to them. 그들에게 라는 게 나중에 전치사와 함께 삼형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문장의 형식을 다음 문법책에서 이제 예비 중위를 시작하면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배우는 가장 먼저 배우는 문장의 형식에 속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노출을 해줘야 합니다. 자, 문장을 봤을 때 어떤 문장의 형식이다 라는 것을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 더 많은 맛을 준다. 그렇죠. 더 맛이 많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더 많은 맛을 주는데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이것은 그들에게가 아니죠. 그것들에게 더 많은 맛을 내게 해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this는 바로 앞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자연스럽게 잘 읽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 읽는 과정. 이게 this라는 거예요. 읽는 과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으면 이것이 맛이 더 풍부해진다라는 뜻인 거죠. More flavor이라는 것은 풍부한 맛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풍부한 맛. 자, 그래서 이것은 그것들에게 더 풍부한 맛을 내어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기는 해요. 지금은 선생님이 따로따로 떼서 직독직해를 하고 있는 거고 자연스러운 표현까지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Also, 또한이라고 우리가 이어가죠. 자, 또한이라고 이어졌으면 어떤 내용이 이어지겠어요? 제철 과일이 어떤지 그거에 대한 benefit, 유익한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also라는 접속사가 부사가 붙는다면 접속사가 아니죠. 부사 연결어라고 해요.
이 부사가 붙는다면 그렇다면 앞의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져서 설명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 떼서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초보급 해석이었고요. 이런 연결어들이 껴있을 때에 문장 전체에서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조금 더 고급진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심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유익한 점은 더 맛있다. 맛이 더 풍부하다라는 게 첫 번째 유익함이었고, 두 번째 유익함은 바로 여기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비동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어는 in season foods. 아까 말했죠. 제철 과일들, 제철 음식들은 자, 어떻다는 거예요? 자, usually는 빈도부사인 거 알죠? 자, 얘는 따로 떼서 없는 척 해야 돼요. 없는 척 지금은. 그래야 문장의 틀을 잘 볼 수 있어요. 이런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처음부터 집중해서 내 해석에다가 넣어야지 하고서 usually, 보통, 대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틀이 안 보여. 틀이.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안 보인다. 나는 지금은 안 보인다 하고 생각하고요. 색깔로 표시한 것들을 먼저 집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밝은 색으로 중요한 것을 표시하고 까만색으로 보이지 않게 가려주는 그런 패턴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제철 음식들은 계속 과일이라고 그러네. 제철 음식들은 어떻다고요? 더 싸. 치프는 더 값이 싼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cheaper이라고 ER이 붙었어요. 자, 그럼 이건 그냥 싸다라는 게 아니라 뭐뭐보다 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ER이 일단 붙었다. 그러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끝이 아니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cheaper than 할 때 뭐뭐보다 더라는 뜻인데, than이 뭐뭐보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보다. 더라는 게 ER이 붙은 쪽인데 더 싼이 바로 cheaper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뭐뭐보다라는 단어가 꼭 같이 이어할까 함께 가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해요. 이 비교급과 나중에 가장 뭐뭐한 최상급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비교급과 최상급은 중1 과정에서 꼭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이 비교급과 최상급을 꼭 다루게 될 거예요. 비교급과 최상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론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안 그러면은 앞뒤가 헷갈려가지고 뭐가 더 큰지 파악을 못해요. 뭐가 더 싸다고 하는 건지 본론을 이해할 수 없고요. 비교 대상을 구별하기가 힘들어져요. 자, 그러니까 ER이 붙은 다음에 than이 나오잖아요. 그럼 than부터는 무조건 괄호를 치세요. 무조건 표기하세요. 문법 문제를 풀 때도, 리딩 문제를 풀 때도 이 괄호는 너무 중요해요. 독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괄호예요. 자, 뒤에 비교 대상이 나오는데 얘를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 얘를 계속 보고 있으면 해석이 잘못 가요. 자, 그러니까 앞에 색깔 부분부터 먼저 해석해 볼게요.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해석하는 거죠. 제철 음식은 더 쌉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거기다가 하나씩 덩어리를 붙여야 해요. 뒤에 것부터. 제철 음식은 비교 대상이 뭐였어요? 비제철 음식보다 더 쌉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이라는 대개라는 usually라는 단어가 붙었죠. 그래서 제철 과일, 제철 음식은 제철이 아닌 음식보다 보통 더 쌉니다. 그 다음에 또한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쓸게요. 제철 음식은 비제철 음식보다 보통 더 쌉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농부들이 주어인데요. 농부들은 팔 수 있다. 조동사와 같이 동사를 동그라미 해야 하겠죠. 자, 무엇을 파는지 목적어가 나왔어요. 자, 여기 위에 8번 문장에서는 얘들아 몇 형식이에요?
이형식이죠. 비동사가 있고 주어, 보어, 비동사예요. 보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형용사가 나왔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비교급은 형용사라고 했죠. 안 했나? 네. 비교급은 무조건 형용사예요. 그래서 비교는 형용사 부사로 비교급을 만들고 최상급을 만드는데요.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형식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농부들은 파는데 무엇을 팔아야 할지 뒤에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삼형식이죠. 삼형식이에요. 목적어가 나온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Right after. 직후. 직후. right는요. 바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right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뜻이 진짜 많아요. 오른, 오른쪽, 바로 등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따라서 right after 하면 즉시 이렇게 해석되죠. 근데 약간 어감은 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굉장히 이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어려워요. 문장 안에서 문장의 전체 해석 틀 안에서 꼭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어떤 직후예요? 그것들을 딴 직후에 팔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농부들은 이 과일들이 뭐예요? 제철 과일들인 거죠. 야채들을 딴 직후에 바로, 그냥 어감을 위해서 바로를 다시 써줄게요. 바로 팔 수 있습니다. They don't have to store them. Store. They don't have to. 자, they don't have to의 have to는요.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예요. 자, 이거는 must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해야 한다라는 뜻을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조동사라는 게 무슨 뜻이죠? 뒤에 동사 원형이 하나가 온다는 거죠. 자, 동사 원형이 뭐예요? have to 뒤에 나온 store이에요. 스토어리라는 것은 가게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를 볼 때는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don't have to store. 여기 don't 왜 나왔어요? have to의 have가 일반 동사니까, 그렇죠?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조동사 to가 등장한 거죠. 자, 그래서 don't 주동사 한 번 나왔고요. have to 조동사 두 번째 나왔고요. 그렇죠? have to의 조동사에 have가 된 이유는 동사 원형 형태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store 동사 원형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동사,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이렇게 세 개가 이어서 나오는데 이것을 전부 동그라미 안에 동사 구로 묶어야 해요. 그래서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저장하다, 저장하지 않는다,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씩 의미가 포함되어진 거예요. 자, they는 농부들을 말하고 있고요. them은요, 그 과일들과 야채들을 말하고요. 뒤에는 시간대가 나와요. for이죠. 뭐뭐 동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인데요. 긴 시간 동안 저장해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오랫동안이 좋겠죠. 오랫동안 그것들을 저장해두지 않아도 된다. 자, 여기서 have to에 not이 들어가면은 안 해도 된다지만 must에 not이 들어가면은 두 개가 같은 뜻이더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이 돼요. 요 뒤에 이 not과 이 not은 같지 않아요. 알겠죠? 요거는 문법 하게 될 때 조동사를 배울 때 배우게 될 텐데요. have to는 절대 must의 부정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That reduces cost. 그것은 reduce 할 때 re가 있죠. 주로 re는 내려가는 거예요. i는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reduces라는 것은 내려가는 걸 말하고요. 줄어든다, 감축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줄어드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격을 인하시킨다. 가격이 인하됐다라는 것은 내려갔다라는 뜻이죠. 자, last 마지막으로 또 설명하는 거죠. 무엇을 설명해요? 우리가 지금 유익한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포인트를 잡고 있었어요. can give 줄 수 있다. 자, give 주다. 수여 동사. 아까 나왔던 수여 동사. 다시 한번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괄호 안에 넣지 않아요.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 목적어는 IO, indirect object고요. 직접 목적어는 DO, direct object라고 표시를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것들을 눈으로 익혀주세요. 자, 그래서 해석할 때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다. 마지막으로는 꼭 동사하다로 끝나는 거예요. 자, 주어 볼게요. In season foods, 제철 음식은 목적어 네모 두 개라는 거예요. 얘도 네모, 얘도 네모인 거죠. 그래서 certain nutrients. 자, when부터는 당연히 접속사의 시작이니까 괄호 안에 들어가겠죠. 추가로 설명하는 거예요. 때와 시간과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문장인 거예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는 거죠. 여기서 언제가 아니에요. 뭐뭐 할 때죠. 접속사 외에는 무조건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요. 마지막으로 제철 음식은 우리에게 특정한 영양분을 우리가 필요할 때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철 음식은 이라고 말한 다음에 사실은 우리에게 특정한 영양분을 우리가 필요할 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라는 요 부사 내용은요. 여기 앞으로 가도 되고 사실 뒤로 와도 돼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apricots are great. 자, 조금 빠르게 이제 가볼게요. 살구라고 했어요. apricot은. great은 형용사죠. 여름에 그 살구는 여름에 좋습니다. great, 좋다라는 뜻이죠. during this season, 이 계절 동안 get sunburn. 자, 이거 동사로 동사 구로요. 화상을 입다. sunburn. 햇빛에 그을리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쉽게 화상을 입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은 쉽게 화상을 입습니다. 자, 운이 좋게도 가지고 있다. 무엇이? 살구가 특별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구예요. 특별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help 아까 오형식 문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여기도 오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 네모가 2번 나올 건데요. 오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로 끝나지 않고요. 목적어가 뭔가를 해. 그래서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한 번 더 설명하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 목적어 us, 목적격 인칭대명사 나왔죠. 자, 그 다음에 prevent sunburn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아까 선생님이 본문에서 prevent라는 동사로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화상을 예방하도록 돕습니다. 자, 이제 명령문이 나와요. 뭐뭐 하세요. Buy and eat. 사서 먹으세요. 사 먹으세요. 라고 하죠. 무엇을 사 먹어요? 제철 음식을 사 먹으세요.
뭐뭐가 아니라고요. 아니고라는 뜻이죠. 아니고 뭐뭐가 아니고 not 일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콤마가 있기 때문에 얘를 앞으로 당기진 않을 거예요. 해석할 때 우리가 주로 괄호를 먼저 해석했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콤마가 끊어냈어요, 얘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을 다 해석한 다음에 뒤에 하세요 라는, 잠시 쉬어가세요 라는 뜻이에요.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철 음식을 사드세요. 사드세요. 사서 드세요. 비제철 음식이 아니라.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will thank you예요. will thank you. thank까지만 동사죠, 원래. Your wallet and your body will thank. 그 다음에 대상이 나오죠. 너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너가 당신의, 여러분의 지갑과 몸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일까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will은 조동사죠.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thank라는 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나온 거고요. 자, 여기 당신의, 여러분의로 바꿀게요. 여러분의 지갑과 몸이 감사할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값이 저렴하기도 하고, 그쵸? 몸에 좋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까지 해석을 썼는데요. 조금 길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한번 쭉 책을 읽고요. 그리고 책 문제를 풀어주세요. 책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문제는 주제를 묻는 문제니까요. 주제 파악 잘 해주시고요.